예, 저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대전 유성구갑 출신 조승래입니다. 먼저 그 네 분 교육감님께 공통으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최근에 그 이제 교육의 공정성 문제가 크게 좀 불거졌습니다. 특별히 이제 대학 입시와 관련된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특히 학종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뭐 어쨌든 논쟁이 좀 치열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이걸 보면 좀 아쉬움도 느끼는 것이 이게 단순하게 학종이나 입시의 공정성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교육의 근본적인 불공정성에 대한 좀 구조적인 인식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약간 현상적 논의에 좀 머무는 감이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학종에 관련된 것들을 먼저 여쭤보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 교육 구조의 불공정성에 대한 하나의 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우리 그 네 분의 교육감님께 제가 사전에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학종에 대한 견해를 여쭌 건데요. 그 좀 자료를 좀 띄워봐 주시면 그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광주 교육감께서는 공정성 시비에도 불구하고 고교교육 정상화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발전시켜야 된다. 특히 대학 수능 시험 위주의 정시 전형은 교육 현장을 다시 황폐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전남 교육감님께서는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학종을 보완하여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요소, 예를 들면 수상 경력이라든지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대입에 미반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학생부의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정량 평가 그리고 그 다음에 아마 이제 세부 특기겠죠. 세특에 대한 정성 평가 등을 활용해서 개선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 전북 교육감님께서는 학종이 고교교육 정상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정량적인 요소만 평가하는 수능 위주 전형이나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돌아가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제주도 교육감께서는 학종이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 있다. 공정성 논의로 인해서 그 취지가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재 학종은 보완해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학종에 대한 평가는 고교교육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네 분 다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그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게 불신받고 있다라는 현실이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그럼 이 불신받고 있는 구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우리한테 주어진 가장 큰 숙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전남 교육감께서는 약간 이러이러한 대안을 조금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 나누긴 좀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월요일날 교육부하고 국정감사를 하게 되고 아마 전북 교육감께서 시도교육감을 대표해서 그때 오시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오시는 걸 알고 있는데 그때 아마 대화를 할 시간이 있을 것 같으니 한 금요일 정도까지 좀 내용을 조금 더 공정성을 좀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의견을 좀 구체적으로 좀 주시면 저희들이 월요일날 교육부하고 종합감사할 때 이 주제를 같이 논의를 좀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주제와 관련해서 또 한편으로는 그 고등학교 체제가 갖고 있는 또 불공정한 구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도 자사고 평가를 통한 일반고 전환 문제가 또 홍역을 또 거쳤던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걸 일괄 시행령 개정을 일괄 전환해야 되는 요구도 또 강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일종의 수월성 교육이나 이제 사립학교의 자율성 측면에서 자사고는 존치해야 된다는 주장도 또 있습니다. 이런 거 관련해서 이 자사고 정책이 고등학교 교육의 불공정 구조를 어떻게 좀 현장에서 느끼실 때 어떻게 불공정 구조를 좀 더 강화시켰는지 또 고착시켰는지에 대해서 한번 현장의 의견들을 좀 정리해서 같이 좀 주시면 그 주제를 두 개를 같이 좀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 이제 조금 이제 구체적인 주제로 광주시 교육감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교육환경 보호구역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마 뭐 보고를 받으셔서 아실 텐데, 이제 뮤비방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자료를 좀 띄워봐 주세요.
예.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는 이유야 뭐 다들 알고 계시는 거 생략을 하고요. 그 지난 3년간 광주시 교육청에서 6,887회의 점검이 있었습니다. 그 점검이 있었는데 적발 건수는 8건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정말로 적발할 게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 적발이 또 제대로 단속을 또 지도 점검을 제대로 안 해서 또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각지대 중에 하나인 뮤비방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넘겨주세요. 예, 지난 3월에 뮤비방이라는 변종 노래방 업소가 광주 지역에서 성행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뭐 술도 팔고 도우미로 속칭되는 뭐 접대부도 제공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알고 계시죠? 예, 보도를 보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뮤비방은 이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금지 시설인 노래 연습장업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음반, 음악, 영상을 제작업으로 등록이 돼 있어서 이제 지도점검 대상이 안 돼 버렸던 거죠. 예. 그럼 이게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사각지대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죠.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하면은 저 보도에 나온 것처럼 광주시청도 단속 권한이 없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저희들로서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현황을 보면 넘겨봐 주시면 이게 광주에 뮤비방이 69개가 있답니다. 그 중에서 22개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지금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점검 혹은 단속이라는 것이 업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종 분류상 해당 업종이 안 되기 때문에 단속할 수 없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넘겨봐 주시면 지난 1월 달에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에 보낸 예. 그 2019년 학생 건강 증진 정책 방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학교장과 교육장이 보호구역 실태 점검을 할 때 위반 업종뿐만 아니라 위반 업태 사례도 고발 조치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미 이런 조치를 좀 한 것이니까요. 이 조치를 좀 근거를 하셔서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그 지도 점검을 하시거나 단속 활동에 나섰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뭐 제가 어제 그 대전에서도 이 관련된 질의를 했지만 그 인근 지역에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정말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청에서는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만 자꾸 앵무새 같이 답변을 하시니까 그 학부모들이 정말로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더군다나 또 하나 이제 그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저런 업종들은 주로 이제 야간에 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지도 점검이나 단속은 아무래도 공무원들이시니까 야간에 주로 다니시기보다는 주간에 하게 주간에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주간에 하다 보니까 단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우시더라도 특히 이제 그 상업 지역 밀집돼 있는 이런 또 유흥가 지역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는 가능하면 조금 더 저녁에 간혹씩 좀 가셔서 한번 현장을 둘러보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비단 이거는 광주뿐만 아니라 전남이나 전북이나 제주도의 경우에도 저는 아마 유사 사례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실효성 있게 학생들의 이제 보호구역이 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육감들께 좀 조치를 좀 해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